Zero Consciousness. Unlock your full potential.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이제 의식을 다시 무한의 상태로 이제 리프로그래밍하는 제로 컨셔스니스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때요? 한 주 이렇게 지내니까 뭔가 내 삶을 좀 창조해 봐야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드셨나요? 네, 좋아요. 뭔가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시나요? 네, 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나라는 존재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계관.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기에 나는 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로?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있으세요? 100%? 좋아요. 나머지 분들은? 잘한대요. 50%. 왜 그렇죠? 이 생각과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 경험하는 건 약간 좀 갭이 있나 봐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방해. 무엇이 나를 방해하길래? 뭔지 모를 방해. 뭐가 나를 방해하고 있죠? 무의식 자아. 무의식 자아가? 네. 예. 무의식 자아. 억눌린다. 그럼 우리가 이 나를 방해하는 이 무의식과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다른 방해하는 무언가가 또 존재하는 걸까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갭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거 살짝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갭.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제 아이에게 바라는 거는 100이라면 아이는 한 50 정도를 한다거나 그런 것처럼 영원히 바라는 거는 높은데 표면 현실이나 표면 의식은 이제 못 따라오는 경우가. 그렇죠. 누군가의 어떤 기대와 내 퍼포먼스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실제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창조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창조의 능력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면은 그 갭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다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어떤 갭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뭔가 어떤 순간에는 내가 내 삶을 창조하는 것 같아 라고는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약간 헷갈리죠. 가끔은 좌절하기도 하고 가끔은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그 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세계관에 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의 세계는 어떤 세상일까? 매일 생각해요. 매일 생각해요. 어떤 세계관을 갖고 계세요? 이제 고안하기 없는. 고안하기 없는. 네, 다 초월된. 초월된. 네. 오, 좋아요. 다 초월된. 좋아요. 이분은 고통과 즐거움이 없는 초월된 세계관을 갖고 있대요. 그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나의 세계관이 있으니까. 그럼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은 시뮬레이션이다. 세상은 시뮬레이션이다. 게임이다. 좋아요. 어떻게 해가나 창조해 나가냐, 어떻게 플레이하냐. 좋아요. 그럼 여기서 아까 이분은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대요. 그럼 좋아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이라는 공간에 나의 게임의 세계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계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중세 시대에 전쟁이 만발한 시대에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혹은 뭐 선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뭐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 신선들의 세계 속에서의 주인공이다. 혹은 뭐 이게 노예 시대에 노예 중에 하나다. 라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게임도 마찬가지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원시 시대냐. 그러니까 그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세계관이라는 게 존재하다. 근데 우리가 나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죠. 이건 맞나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는 등장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나는 별거 아니거든요. 내까지 게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계신가요? 근데 뭐 누구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할게요. 근데 그 주인공의 꼬락서니가 이게 좀 볼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보통 이제 멋있잖아요. 어떤 사명도 있고 뭔가 능력도 있고. 왜냐면 주인공이 별 볼 일 없으면 그 영화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가 이 주인공은 뭔가가 이렇게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나리오가 다채롭고 그래서 극복을 했다더니 성공을 했다더니 뭔가 나오는데 주인공이 그냥 그저 그래. 마치 배경인물 같아. 그럼 사실 그 시나리오는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배경인물 3명 있습니다, 여기. 네. 자, 배경인물이라면, 배경인물은 첫 번째,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면 그 배경인물은 그야말로 배경인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배경인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인공으로 역할을 일단은 바꾸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주인공의 세계잖아요. 배경인물은 사실 힘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하죠. 나는 배경인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주인공이었던 거야. 내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내가 백조였던 거야. 라면 시나리오가 좀 달라지죠. 근데 여러분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하냐는 거예요. 일단 주인공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그거는 명백한 진리예요. 왜냐면 내가 태어난 순간 이 시나리오가 시작됐고 내가 죽은 순간 이 시나리오는 끝이 날 거니까. 맞나요?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왜? 나의 시나리오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인공인가? 진짜 내가 주인공이라면 삶이 이럴 수가 없는데. 그죠? 우리가 보는 많은 영화들이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안 해. 믿을 수가 없죠. 나는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그냥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대전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왜냐면 그래 처음에 내가 미운 오리 새끼인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백조의 새끼였던 거야 라는 이제 반전이 생기려면 주인공은 일단 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대단해, 대단하지 못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아까 손 안 드신 분, 배경인물이라고. 네.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바꾸든 바꾸지 않든 하여튼 경험하는 게 나라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 주인공이 뭐 삐리삐리해 별거 없어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시나리오인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죠.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근데 어떤 세계관 속에 이 드라마에 뭐 게임에 나의 삶에 어떤 세계관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세계관은 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성되고 있는 하나의 백그라운드, 엄마, 아빠,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고 그런 큰 세계관일 수 있어요. 모두 다 이제 태어난 환경들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을 거고 누구는 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겠죠.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잠깐 종이를 드렸죠.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의 이 배경 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한번 적어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나라는 존재와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인공이라면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을 창조해 나갈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컨셔스니스, 의식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은 조금 불행한 것 같아. 혹은 내 삶은 되게 이 정도면 만족해. 좋은 세팅부터 시작한 것 같아. 한번 여러분들의 이 아우터, 외부의 세계관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시나리오를 내가 선택했어? 안 했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시작됐는지는 아셔야죠.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적어보세요. 지금 내가 뭐 살고 있는 동네 혹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가족 구성원 근데 누가 좀 나를 괴롭히네 혹은 좀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구성에서 나는 지금 있습니다 라고 혹은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환경 속에서 구조 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든다면 그 주인공의 어떤 세계관 혹은 이렇게 배경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시대에 어느 환경에서 이 주인공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아우터 세계관을 적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만든다면 어느 가정 밑에서 첫 시작은 좀 삐리삐리하게 시작을 하자. 그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아빠는 아주 폭력적인 아빠인데 이 엄마는 아주 힘이 없는 엄마인데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그 나를 둘러싼 어떤 세팅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느 정도 적으셨나요? 자, 잠깐 멈춰보세요. 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 주변 세계에 대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아니면 좀 그래요? 좀 그래요? 만족하시는 분? 이 정도 세계면 괜찮네. 오케이. 나머지 좀 그래요.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요. 나머지는 뭐죠? 비교적 괜찮아요? 뭐 이 정도면 게임 한번 해볼 만해요? 이 정도 세팅이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갑자기. 뭐 좀 그저 그래도 돼요. 왜냐면 이 시나리오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 감동적인 시나리오, 성공 스토리도 뭐 그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뭐 성공했습니다로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뭐 괜찮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건 여러분들의 어떤 외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냥 지금의 어떤 세팅값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이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무의식적인 어떤 정보들이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프로그래밍 되어서 태어났다. 그렇다. 프로그래밍 된 채로 태어난 것 같다. 프로그래밍 안 된 채로 그냥 태어난 것 같다. 반반?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왜 좋아하는 걸까요? 왜 나는 그걸 좋아하는 걸까요? 그냥이라고요? 나랑 주파수가 맞아. 주파수가 맞아? 좋아. 나랑 주파수가 맞아. 저거 좋아. 근데 내 주파수가 왜 그 꼴이냐고요. 이 사람은 다른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 주파수를 갖고 있냐고요. 이건 그냥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당신은 그걸 좋아하냐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어릴 때부터 나는 그게 좋았어. 난 어릴 때부터 그냥 딸기가 좋았어. 근데 참외는 싫어요. 누가 시켰어요? 우린 그걸 입맛이라고 하죠. 그냥 취향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근데 왜 나는 그런 취향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입맛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그게 좋아하게끔 프로그래밍 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못 사귀고는 어떤 사람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의 싫은 취향도 있잖아요. 뭐가 싫으세요, 여러분들은? 찬 음식. 찬 음식. 예, 좋아요.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그거는. 또 여러분들은 뭐가 싫으세요? 쾌락이 싫어요. 그래요. 그것도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죠. 그냥 내가 싫다니까 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내가 싫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치부를 해요. 본능이라고, 혹은 내 취향이라고, 내 성격이라고. 근데 좋아요. 그럼 너는 왜 그런 성격이니?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물어보자고요. 라고 하면 모르죠. 근데 뭐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발전시켰다고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럼 아기를 봅시다. 아기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뭐 하잖아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태어날 때 1, 2년 때부터 애들도 무언가 자기 주장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태어났다고요? 만약에 이 모든 게 우리 삶에서 습득이 됐다면 처음에 모든 존재가 백지부터 시작을 했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게 내 경험에 의한 거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백지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모든 사람, 우리가 뭐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뭐 본능도 다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 본능과 내가 반응하는 그 무엇들도 프로그래밍 되어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유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태어난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랬는지, 내가 선택했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이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난 시간에 이 하나의 이제 운영체계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이 운영체계를 갖고 태어난 이유 알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태어난 순간 그 운영 시스템이, 운영체계가 작동한 상태로 태어났는데 어느 사람은 이런 운영체계를 갖고 있고 어느 사람은 이런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데 운영체계라는 건 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느 성격을 갖고 있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모든 시스템들이 다 어느 정도 세팅된 상태로, 물론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죠. 계속 훈련을 하고 새로운 걸 경험하면 우리는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넣으면서 할 수 있는데, 이 운영체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그 무언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운영체계를 지금 업그레이드 하자는 거잖아요. 리셋하든지, 이게 조금 삐딱하니까 잘못됐으니까 리셋하든지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우리는 이 운영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거를 뭐 바꾸든지 하죠. 그쵸? 근데 이 운영체계라는 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냐면, 나의 경향성이라고 부르는 거, 내가 좋아한다든지 내가 싫어한다든지 내가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든지, 어떤 여러분들의 신념 체계들 같은 거 있죠. 혹은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제한들, 이게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나는 이게 두렵고요, 나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이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라는 게 이미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자 운영체계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 어떤 의식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거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을 로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는데 외부의 어떤 자극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 싫으니?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하고 좋으면 취하고 아니면은 거절을 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제로책에서 내가 진짜 뭘 원할까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거 원해, 나는 이거 좋아 라고 우리는 그냥 보통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내가 좋아라고 하는 것조차 내 안에 어떤 신념체계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가동을 자동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신념체계가 내가 이렇게 반응하게 하는 수많은 시스템이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거는 이제 작동을 하고 있을 건데 내 마음이 나 이거 원해요 한다고 해도 내 다른 마음에서는 근데 안 돼 라고 방해를 한다든지 나 이거 창조하고 싶어요 하고 하는데 내 안에서는 근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한다든지 그럼 자꾸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내 머리는 나는 창조자인 것 같은데 난 주인공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다른 마음에서는 이렇게 속삭이죠. 네 상황 봐. 야, 네가 무슨 주인공이야. 넌 그냥 보잘것없는 효원이야.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자꾸 속삭이죠. 이게 내 안에 이미 프로그래밍된 어떤 정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마음에 든다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이 생각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꾸고 싶잖아요. 벗어나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뭔지를 알아야지만 벗어나죠. 알아야지만 고치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과 이 세계라는 세계관이 존재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 세계관과 나라는 것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내 안에 프로그래밍 된 거에 이 안에서 우리는 결국 반응을 할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인간이 어떤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뇌과학자들이겠죠. 그쵸? 왜냐면 이 뇌과학자들 혹은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인간 아주 위대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인간 그냥 뇌가 있고, 어떤 호르몬들이 어떤 생리적인 어떤 뭐 피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몸과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어떤 뇌가 이제 같이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아직 인간의 뇌에 대해서는 다 밝혀내지 못했지만, 그래서 계속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계속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굉장히 로봇 같다. 이 뇌라는 어떤 운영체계, 그러니까 어떤 이제 명령을 내리고 반응하는 무언가가 있고, 이 육체라는 어떤 몸이 있어서 움직이고 우리가 이 외부 세계를 경험을 하는데, 어떤 신경생리학자들 혹은 이제 뇌과학자들이 이제 최근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우리가 내 의지로 이것들을 경험하는가? 혹은 내 의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내 뇌는 무언가를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결론에서 반응을 하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쟁을 하는데 되게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쪽으로 많이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건 되게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유의지 있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네.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창조는 어떻게 해? 이거 되게 유감스러운 대목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이 모든 게 다 세팅된 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존재라면 야, 그럼 창조도 못하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창조는 불가능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으로 가버리면 창조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창조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일종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식을 해킹해가지고 이미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끔 세팅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일종의 해킹, 그러니까 알아차려서 내가 이 시스템을 다시 이용을 한다든지 다시 바꾼다면은 자유의지를 모든 통제하는 내 무의식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정말 창조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운영 체계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돼 있느냐.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되고, 안다면 내가 프로그래밍 된 대로 반응을 안 해야죠. 만약에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면. 근데 이미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이미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난 이거 좋은데, 내 본능적으로 이건 싫고, 이건 좋고, 이건 해야 된다 생각하고, 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나라는 어떤 그 존재감이 있는데, 나라는 자아상이 있는. 근데 이게 내 의지로 바뀔 수 있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갑자기 싫어지고, 싫어하는 게 갑자기 좋아지고, 내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바뀔 수 있다고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까? 네. 이분은 굉장히 쉽게 얘기하네요. 여러분들은 그게 자유적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헉해요, 헉. 네. 어, 쉽지는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쵸? 네.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이 나라는 시스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이 가동하는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운영.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싫어요, 좋아요, 이렇게 반응해.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태어난 것을 우리가 원하는 창조적인 시스템으로 어떤 신의 의식으로 혹은 되게 창의적인 주인공의 의식으로 바꾸려면 이거 통째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지금은 약간 가망성이 없거나 진화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네. 그래서 쉽지는 않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말 내 어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뭐랄까 그려가면서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반응하는지를 적으면 돼요. 이게 나의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프로그램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일단 우리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내가 아니죠. 오늘의 주제는 이 세계관이죠.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느 날 태어났는데 이런 인간관계와 이런 세계 속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이런 배경 구조에서. 나라는 시스템도 갖고 태어났고요. 내가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배경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라는 어떤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세계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경험하고 아마 이 경험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모두가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부 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고 동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모두 다 똑같은 세계관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계관은 제가 말하는 세계관은 모두가 다 틀린 세계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큰 세계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요. 지금 이 시각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고요. 이 시각에 우리는 한국인이고요.
이거는 거의 그 유니버스, 큰 세계관, 그러니까 큰 어떤 세계에서 각자의 다른 시나리오와 다른 어, 다른 영화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당신은 주인공이고 나도 주인공이고 모두 주인공이잖아요. 각자의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 거대한 이거를 이제 우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일단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내 환경,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의 세계, 여러분들의 우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순간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호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큰 의미에서는 내 마누라가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난 죽었어도. 우리 엄마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죠. 하지만 그것을 상호작용하는 여러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죽으면 그 사람들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네. 심플하죠. 어. 이 세계관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 세계관을 그냥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일단 주인공이 아니고요. 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보잘것 없는 사람이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어요. 이 세계관을 이 전체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상호작용하는 이 백그라운드인데 주인공은 나예요. 근데 이 세계관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휩쓸릴 수 없는 너무 큰 세계관이 나의 세계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큰 범주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세계가 맞지만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직접적인 세계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 좁은 세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죠? 간접적일 수는 있지만 직접적이진 않아요.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건 내 가족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창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창조를 연습한다는 건 갑자기 여러분들을 슈퍼맨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 없어, 정말 이게 가능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 아직은 이 세계까지 여러분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 내 세계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힘이 커지면 더 많은 영향력을 당연히 끼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부모, 대인관계, 우리 집, 나의 직업, 이런 어떤 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당신이 태어난 순간 시작되고 당신이 죽는 순간 끝이 나요. 맞나요? 물론 연속적이었겠죠. 끊임없이. 근데 당신의 육체가 시작된 순간 당신은 경험을 했고 당신의 순간 당신의 경험은 끝이 나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당신이 죽었는데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요. 영혼이 계속 찝쩍찝쩍 될 거예요. 죽는 순간 그냥 끝난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의 세계는 바로 이 환경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어,
생겼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제 어떤 이제 이미 세팅된 이제 여러분들의 세계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 사람, 혹은 부모님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이 세계관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어떤 반응하는 방식 혹은 내 어떤 시스템을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자는 건 나의 컨셔스니스 시스템, 내가 이게 반응하고 있는 이 운영 체계를 바꾸자는 건데, 좀 더 업그레이드 하자는 건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이제 세계관을 이제 갖고 이제 살아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삶의 이제 주인공이 이제 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제로책에서 이제 첫 장이 이제 창조의 장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우리가 이 세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물체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누구는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유관님 마음에는요, 네. 약간 관점이 다른 걸 거예요. 이 형태를 있다라고,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이거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것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어, 이거는 일단은 이제 만질 수 있으니까 형태가 있으니까 있어. 근데 이것의 본질은, 이건 사실은 이게 이제 미립자의 세계에서는 쪼개고 쪼개고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다들 공간이니까 없어. 거시세계의 관점이냐 혹은 미립자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있다 없다가 다르는데,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이제 다른 관점을 한번 바라봅시다. 내가 세상을 어떤 세계로 바라보느냐도 하나의 나의 세계관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거시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을 하는 나의 인식의 세계관, 그러니까 세계를 반응 구조로 이제 가지고 살아가느냐, 혹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원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환경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사람들이 있고 이제 환경들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 대상을 그냥 바라보면은 그 대상이 이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치 이런 것처럼 어떤 이제 원리적으로 이제 바라본다면은 그 대상이 이제 바뀔 수도 이제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신념 가지고 태어났느냐 플러스 교육받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이제 무의식적인 각자가 다른 어떤 제한된 이제 신념 체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건 내가 가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주입된 이제 신념 체계도 있어요. 그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을 새롭게 여러분이 이제 바라보는 이제 관점들인데, 예를 들자면 이제 종교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나를 믿고 착한 일을 하면 천국을 가라고 이제 누구는 그거를 믿고, 혹은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윤회를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 좋은 일 하다 보면 더 좋게 태어날 거야 라고 믿고 태어나고, 어느 사람은 나는 신을 믿지 않았어, 그냥 이번 생이 끝이야 라고 이제 믿으면서 살아가요. 이런 제가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의 각기 다른 세계관을 이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라는 이제 존재가 있고, 내 주변 환경이 있고, 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 그러니까 이것도 세계관이고, 나라는 것도 세계관이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느냐도 하나의 또 다른 세계관이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 나는 처음부터 죄가 있었고, 착한 일을, 내 죄를 이제 줄여서 나는 천국을 갈 거야. 라는 세계관과, 윤회를 할 거야. 난 언젠가는 죽겠지. 라는, 그런 게 없어. 라는 세계관. 근데 어느 게 진실일까요? 알 수 없죠. 왜냐면 우리의 삶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돼서 태어나서 죽을 때 끝. 여기까지가 내가 경험하는 세계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기회라고 칩시다. 그런데, 음, 이 대전제,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는 건 이제 되게 여러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어, 이 신념책, 여러분들을 제한하는 이 신념체계가 여러분들이 이제 창의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 이제 막는 거거든요. 근데, 어,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이제 선택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 종교를 그냥 믿는 어떤 내가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무언 세계를 선택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 제한된 의식을 다시 만드는 하나의 또 다른 세계를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어, 내가 믿는 신이 더 옳아 혹은 이게 맞아 틀려 라고 이제 싸우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의 세계라고 구성을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거기에서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믿는 대로 이제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서는 또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이 모든 시스템을 작동을 안 해요. 여기서는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떤 이제 그 공간의 세계를 가지고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느냐, 이거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공간적인 세계이고, 이 세계의 어떤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작동을 하는 법칙. 근데 이 작동하고 있는 법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법칙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이제 또다시 여러분들의 세계에서는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어떤 이제 우주의 법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우주의 법칙은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믿는 그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작동하는 나의 법칙이자 여러분 세계의 우주의 법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고 하고자 하는 건 모든 제한된, 모든 나의 세계의 법칙을 없애버리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는 모든 신념 체계가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들을 이제 작동하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모든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이제 바꾸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믿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이제 하나의 어떤 로우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세계에서 어떤 것들이 작동하는 세계에서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목적지가 있다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창조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창조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가 일어나려면 그 창조가 일어나는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이에요. 그러면 신이 이런 능력을 라는 하나의 세계의 구조, 세계가 필요하고 그 능력이 어떤 식으로 발휘될 거라는 이 하나의 어떤 로우,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는 인간이 날 수 있는 시스템이면 나는 거고요. 이 시스템에서 인간이 날 수 없으면 못 나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대전제의 이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식의 리미트까지 가능하냐의 하나의 이제 규칙이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세계관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에서는 인간 날 수 없죠. 인간은 언젠가 병들어 죽을 겁니다. 네, 육체적인 거는 뭐 어느 정도 이게 물리적인 거니까 이제 뭐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리미트, 뭐 물리 법칙이라는 어떤 리미트, 뭐 상식이라는 어떤 리미트, 뭐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리미트.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규칙이라는 게 또 존재하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사람의 세계의 규칙과 이 사람의 세계의 규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종교를 예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믿는 종교와 이 사람이 믿는 종교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도 다르고 뭔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뭔가 뭐 믿음의 주체도 달라요. 근데 이게 내가 맞아 틀리다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는 다 그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이제 제로 시스템을 이제 제 나름대로 깨닫고 한 가지 걱정을 했어요. 이게 내 세계에서만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닐까? 저는 작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할 텐데 이게 정말 우주의 법칙이 될까? 한 가지 이제 걱정을 했어요. 이건 걱정스러운 일이잖아요. 제가 이게 그래도 보편적으로 작동을 할 것 같아라고 생각한 건 나만의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만의 시스템에 살고 있고 너는 너만의 시스템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 우리가 리프로그래밍 해야 된다는 건 각자가 각자의 우주에서 각자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각자가 믿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작동하는 법칙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공통적인 법칙들도 있죠. 예를 들어 어, 해와 달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 겨울과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거는 우리의 이제 공통적인 어떤 정말 유니버셜한 보편적인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빼고 뭐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 정도는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개개인의 세계는 분명히 다르고 이 세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를 당연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이 규칙이 어떤 규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 규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을 돌리고 있는 하나의 당연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념 체계를 말하는 건데, 이 신념 체계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믿고 있는 거, 뭐, 윤회를 합니다. 뭐, 이것도 하나의 신념입니다. 혹은, 뭐,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사람은 안 될 거야. 이것도 하나의 신념 체계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게으르게 살다가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도 나의 어떤 신념 체계고, 어떤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관념도 하나의 절대적인 신념 체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세계를 돌리고 있는 하나의 신념 체계, 시스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의 그 시스템이 지금 다르게 돌아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났을 수 있다고요. 혹은 후천적으로 교육받아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어버렸던지 선택해버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이 시스템을 돌리는, 이 세계를 돌리는 하나의 이 신념 체계이고,
예를 들어 제 시스템에서는 우리는 뭐든지 창조할 수 있지 라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는 뭔가 이 시스템이 다른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스템은 이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규칙, 로우,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버린 그것도 여러분 세계에서 선택한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계발서를 읽고, 혹은 어떤 종교를 믿던지, 뭐 과학을 믿던지 하면서, 그래, 나는 물리 법칙을 신뢰해. 뭐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 안에서 구동되는 시스템이에요. 혹은 나는 모든 영적인 초능력이 당연하게 일어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렇게 일어나는데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아직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어떤 세계, 여러분들을 이 세계에서 벌어나는 이 규칙은 여러분들이 당연해라고 생각하는 그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음. 이것을 저는 이제 신념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보셨나요? 이 신념 체계가 이 주인공의 한계를, 이 주인공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의 리미트와 이 프로그래밍을 이제 다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네오가 이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이 매트릭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게 이제 프로그램이야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네오는 못 날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네오가 자신이 신임을 이제 내가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는 신일지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네오가 신이래. 근데 본인은 자기가 신인 줄 몰라. 각성을 못했죠. 모든 사람이 이제 당신은 신이야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네오가 각성을 하니까 이제 신이 본인이 신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때부터 날기 시작을 하잖아요. 왜냐면 신의 세계에서는 모든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인간의 세계에서는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총 맞으면 죽고 이렇게 이렇게 스피드도 느리고 피할 수도 없고 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세계에서는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하니까. 근데 네오가 신임을 각성한 순간 그의 세계는 신의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트릭스 소유기 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걔 먼저 나는 거고, 인간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그냥 인간으로서 우와 신이 나타났네 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세계가 다른 세계가 지금 한 전체 세계에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쟤는 가능하고 왜 나는 안 돼? 왜냐면 두 사람의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인 이 세계관에 이제 관한 것이에요. 그럼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들은 어떤 그 시스템, 아까 이제 제가 이 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만족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적은 이 법칙이 어때요? 어떤 법칙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건 아까 그 배경인물, 등장인물 적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신념 체계를 이제 적으시라고 했잖아요. 내 세계에서 방금 이야기한 거. 내가 원하는 창조가 되고 조금 덜 원하는 창조가 안 돼. 그것도 하나의 신념 체계라고요. 시스템. 예. 예, 아마 책에도 적었을 거예요. 젊었을 때 한 20대 때 되게 유명한 이제 명리학자가 있으셨어요. 저를 픽했어요. 넌 이거 배워야 돼.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 해가지고 나한테 전수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배웠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선생님과 결국은 이제 틀어졌던 이유는 우리 선생님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난 순간 어떤 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주라는 거 우리 시스템이 정해져서 태어나요.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거를 읽는 게 사주팔자에서 누가 한번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엔 이거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로책을 이전에 원래 썼었고 그래 인간이 뭐든지 창조할 수 있지. 저는 인간의 무한한 어쩌의 창조를 믿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제 사주를 배웠어요. 큰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어, 제가 왜 처음에 그걸 배웠냐면,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이게 사주 뭔지 잘 모르는데, 한번 배워보고, 어, 내 사주도 내가 알고,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창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겠죠. 나는 이 이유를 처음에 배웠거든요. 근데 워낙 어렵기도 했지만,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오만 가지를 다 알아요. 그걸 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잘 맞춰요. 과거도 맞추고 미래도 맞추고 잘 맞춰야 하여튼간. 놀랍죠? 근데 그거를 벗어난 사람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를 아는 선생님도 사주에 치여달아요. 근데 나라고 달랐을까요? 나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누구 조심해라. 하지 말아라. 근데 꼭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 분명히 경고를 하고 알려줬는데도 못 벗어나. 그때 이거 하고 싶어.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게 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가는 본능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끌림에 의해서 끌려가는 나를 보면서도 이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 내가 경험해야 될 거라면 경험하겠다. 오케이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피해가야지. 그러니까 안 좋게 보이지만 굳게 마음먹고 끊죠. 근데 한번 그냥 경험해보자. 이렇게 태어난 거. 이렇게, 그리고 막 쥐어 터지고 경험해. 그리고, 경험 잘했네. 하고 나오는 걸. 근데, 얼마나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먹음직스러운 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눈앞에 펼쳐져 있어. 우린 그걸 먹게 돼 있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건 얼른 도망가게 돼 있어. 왜냐면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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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시스템을 벗어나는 게 어려운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면서 몇 번 쥐 터지고 그래 이제 좀 막 봤지?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빨리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고 몇 번 쥐어 터지면서도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끝까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웬만해서는 자기 시스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세계가 그렇게 인간 구조가 세팅됐고 이미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내 신념 체계와 내 모든 믿음이 그렇게 이미 세팅이 돼 있고 내 무의식적으로 이미 온갖 밑밥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로 프로그래밍 된 대로 경험을 하고 결국 못 벗어났으니까 그대로 죽고 어떤 수많은 인과들에 의해서 또다시 어느 날 태어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어려운 걸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점점 물론 제 카르마에 의해서 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도 경험을 하죠. 근데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뭘 보냐면 아, 내 욕구와 내 결핍과 내 감정과 내 바람을 바라보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제 이슈는 제 화두는 계속 이거 없애는 것만 노력을 했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결핍, 이것도 왜냐면 계속 나는 그것에 반응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제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프로그램이 결코 좋지가 않더라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으니까 나는 계속 나를 비우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욕구와 이 결핍과 여기서 벗어날까? 계속 나는 이것만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약간씩 줄어들어. 근데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죠. 내 믿음이라고 하는. 저 역시도 어느 정도의 신념 체계를 갖고 있어요. 어떤 신념 체계? 음, 뭐 이게 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창조를 할 수 있어. 뭐 이것도 하나의 신념 체계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꼭 경험을 해봐야 돼. 이것도 하나의 신념 체계고요. 경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험을 해야 돼라고 생각한 것도 하나의 신념 체계고, 고통을 좀 해봐야지 뭔가를 얻지. 이것도 하나의 신념 체계고, 어, 뭔가를 경험해야지 카르마가 해소돼. 뭐 이것도 신념 체계고.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많은 이래야 돼. 나는 이렇게 뭔가를 해야 돼. 나는 이런 사명을 갖고 태어났어. 어떤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왜 그거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너는 왜 그게 네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잖아요. 사명도 되게 고귀하지만 그 사명을 해야만 돼라고 결국은 이 사명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나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숭고하고 좋았는데 이것도 역시 프로그래밍이었어요. 결코 이것도 자유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이 사람도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랬지. 안타깝다. 너무 사랑했지. 이것도 프로그램이. 와, 이놈의 프로그램이 끝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게 나한테 없다면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내 욕구와 나라는 한계와 이게 나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고 내가 구성하는 이 세계, 여러분들의 등장인물 있죠? 우리는 여기랑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이 신념 체계가 사라지고 이 힘이 사라지고 이 사람과 인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뭐 이벤트가 있으니까 만났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봐도 반응을 하지 않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있어도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단계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 세계가 사라지는 거죠. 이 외부 세상이 사라지고 작동하는 힘이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면 나라는 존재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이 뭘까요? 우리는 계속 벗어날 수 없는 이 시스템 속에서 계속 영원히 살아가고 있고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는 고통과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그냥 경험을 하다가 언젠간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 세계가 끝나요. 근데 이 시스템에서 벗어난 존재가 하나 있었죠. 예, 부타라고 하는 이제 어느 존재가 있었죠.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타가 처음에 이제, 내가 깨닫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큰 어떤 이 굴레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모든 게 나타났다 이제 사라지고 있고. 근데 이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이제 깨달았고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벗어난 자가 된 거죠. 진짜 신이 된 거죠.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 경지가 이제 완전히 이제 깨달은 이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거의 이제 거기에 가까운 정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생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경지는 완전히 모든 걸 다 끝장내는 경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진실적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뭐 아직 저는 다 끝장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길은 알고 있다. 그리고 계속 내 자신과 계속 하나 나타나면 길은 알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관으로부터, 이 세계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창조가 일어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창조가 가능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 부정이라고 하죠.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게 정말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러니까 끄달려 다니느냐. 이게 당연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나야. 그냥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한계와 내 제한된 의식과 내 결핍과 내 욕망과 이것들도 나중에 벗어나겠죠. 이유를 알아야지 벗어나죠. 나중에 하겠죠. 근데 이것으로부터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을 벗어나려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느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이제 신념 체계들, 여러분들이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아까 이제 공명이라고 했죠. 내가 그것을 믿어버리는 이유는 내 안에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과학적이니까 난 이걸 믿어. 이거는 영적이니까 난 이걸 믿어. 이거는 끌리니까 이건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안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은 그 안에서 작동을 해요. 근데 그 시스템 하나하나마저도 다 의심을 하고, 다 거기에서도, 약간 제한된 거는 조금 더 열린 걸로 바꿔주고, 필요 없는 건 좀 버려버리고. 저는 우리가 원하는 이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신념 체계를 다 창조적인 모든 제한이 없어진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창조가 가능해? 당연히 가능하지. 여러분과 저는 약간 다른 신념 체계를, 그러니까 확신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나는 당연히 가능하지요. 그리고 그 힘을 키워나가고 있죠. 내가 여기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 못 했는데, 이것도 내려놓자. 뭐, 저는 계속 이제 이러고 있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반신반의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신반의한 것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리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야, 하지 마. 뭐, 안 해. 선택하거나. 이거 아니었어? 이자. 어머, 더 좋은 신념 체계가 있네. 한번 이거 받아들여 볼까? 그냥 선택하면 간단해요. 근데 그걸 막는 무언가가 있죠. 여러분들의 또 다른 신념 체계가.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돼? 그게 그렇게 쉽게 돼? 버릴까요? 갖고 갈까요? 버릴까요? 그게 그렇게 쉽게 돼? 버려. 그거 쉬울 거예요. 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거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하겠죠. 여러분들의 새로운 창의적인 제한 없는 신념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옵션을 드리죠. 이왕이면은 좀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제한된 걸 선택할래? 아니면 제한 없는 걸 선택할래? 저는 언제나 제한 없는 걸 선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왕이면. 왜냐면 그럴수록 내 힘이 더 세지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은 모든 제한이 없는 존재예요. 모든 게 다 가능한 존재가 신이죠. 근데 인간은 가능하지 않죠. 인간은 모든 제한된 것들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왜냐면, 근데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죠. 이건 프로그래밍 그냥 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리프로그램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제한된 것보다는 제한이 없는 걸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카르마가 있나요? 재미난 아이디어를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카르마 존재하죠. 그런데 카르마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 속에 있으면 존재를 해요. 그 속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굴레를 계속 본인이 스스로 돌리고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그 굴레를 돌리고 근데 어느 누군가가 이 구조를, 이 시스템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어, 내, 어, 내 프로그램인데, 내 감정이, 내 욕구가 이걸 지금, 그러니까 자동으로 반응해서 선택을 해버리고, 이 어떤 신념 체계들이 또 자동으로, 오라, 그리고 또 신념을 해버리고, 그 자동으로 반응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굴레를 지가 돌린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내가 반응하게끔 한.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 거대한 신념 속에서 작동한 시스템이지 아니었을까라고 누군가가 의심을 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카르마, 그러니까 이 전체 시스템을 돌고 있는 이 시스템마저도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작동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을 돌리는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그것을 믿으면서 그 속에서 계속 시스템을 돌리는. 근데 여러분들은 모두 그 시스템 속에 있다고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나는 그 시스템에서 살지 않아. 신들도 이 시스템 속에 사는 신들은 예를 들어 욕망이 있는 신들, 뭐 원하는 게 있는 신들도 이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그것마저도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근데 이 의심은 이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의심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어떤 이 프로그램에서 약간 자유로워졌을 때 드는 의심이에요. 완전히 속박된 상태에서 의심은, 그러니까 되게 에고적인 의심이죠. 벗어날 수 없는 의심이에요. 누군가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으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라는 카더라인 거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 세계관에서 내 세계의 어떤 이 시스템을 완전히 인식을 하고, 그때 벗어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진짜 이 모든 게 내 세계에서 나에게 작동하는 법칙이었어? 를 인식을 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정말 벗어날 수 있다면 카르마라는 게 존재하나요? 나 더 이상 그것에 작동을 안 할 건데 내가 하는 거, 내가 빚을 갚아야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미안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고 이런 게 만약에 없다면 카르마가 존재할까요? 아무것도 더 이상 내가 반응을 안 하게 될 건데 그게 진짜 완전히 벗어난 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먼 훗날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당신이 모든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 모든 시스템에서 벗어난다는 게, 여러분들의 의식을 제로 컨셔스니스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다음 생이 아니라 이 생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연습은 여러분들 몫인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더 완고히 해나가듯이. 근데, 오, 이게 정말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알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어떤 이 무의식을 완전히 바라보고
그 무의식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어떤 이제 미끼를 뚝뚝 물지 않고, 아니야, 이것도 프로그램일 거야. 프로그램에서 좀 그대로 반응 안 해볼래. 혹은 내 마음이, 내 욕구가 이런데 나는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해 볼래.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자유의지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동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 욕구에 의해서 자동으로 그냥 반응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이게,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면 선택을 해야죠. 이때부터 이제 내 노력과 내 연습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연습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건 이 삼중 구조, 나라는 어떤 프로그래밍, 이 세계관이 작동하는 이 신념 체계, 이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 기본 세팅마저도 사실은 이것도 프로그래밍인 거거든요, 사실은. 상호작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본 시스템, 이 등장인물도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등장인물마저도 바뀔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뀐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나의 무언가, 많은 반응들이 바뀌겠죠. 굉장히 평온한 존재. 있어도, 좋은 존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고통에 많이 시달리는 삶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흔히, 업장이 많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벤트가 많은 거죠. 되게 고통스러운 이벤트가 많은데, 누구는 이벤트가 많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업장이 많이 소멸되겠네요. 네. 근데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 어쨌든 뭐랄까요. 고민해야 되는,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가 이제 많이 줄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 내가 선택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반응, 그리고 어떤 이벤트의 종류가 나에게 찾아오느냐, 등등등.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가 찾아오죠. 어느 날은 갑자기 망해버리고, 어느 날은 성공하고, 어느 날은 누가 죽고, 여러 이벤트가 이제 찾아오고, 어느 날은 등쳐 먹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이벤트를 만나는 것도 이 거대한 나의 프로그래밍 중에 일부잖아요. 이벤트가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벤트에 반응하는 나의 반응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우리가 어떤 자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제로책을 보시면은 이제 이 여러 챕터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어떤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지 그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첫 장에 있고, 마법의 우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세계관에 관한 이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에 관한 이제 부분들이고, 두 번째 장, 진정한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의 어떤 프로그래밍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장이, 어, 이 보편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세계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혹은, 나를 소멸시키기 위한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이제 제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로 시스템은, 어, 내가 나를 소멸시키기 위한 이 제로라는 하나의 법칙들을 이제 제가 쉽게 이제 설명해 놓은 거고, 이 제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의 프로그래밍을 없애 나갈 거예요. 그래서 9가지 법칙이 있고, 이제 이 4장 현실 속의 창조의 과정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세계관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들,
이 이벤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멈추고, 어떤 식으로, 이제, 다시 리프로그래밍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좀 또 내 어떤 프로그래밍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벤트가 왔구나. 그러면 사실 이 이벤트는 내 의식 체계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없으면 여러분 안에 어떤 구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감정과 생각을 발견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내 의식 체계를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이벤트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관한 게 이제 4장이고, 이제 5장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한 번에 완전히 우리가 다 해탈해가지고 더 이상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맛은 봤는데 우린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진화를 선택해 가면서 우리는 점점점 내 프로그래밍을 제로 컨셔스니스를 이제 완성해 가는 거거든요. 완성까지 시간이 약간 걸리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굳게 마음을 먹고 나와의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가, 벗어날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중요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식을 여러분들이 바꿈으로써 결국은 내 세계를 다시 리프로그래밍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내 세계관을 다시 여러분들을 리프로그래밍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창조자입니다. 뭐 믿고 싶겠죠. 하지만 자꾸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미 이 시스템이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입체적으로 다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결국은 내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면은 결국은 이게 내 시스템, 내 세계에서 돌아가는 이 룰을 만들었고, 이 등장인물이 작용하는지, 이 등장인물의 세팅들을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입체적인 이 세계의 구조가 다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창조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 제로 책에서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다시 여러분들, 결국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게끔 계속 현실에서 연습도 하셔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창조자라면 여러분들의 이 시스템마저도 다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지만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매트릭스 예를 들었는데, 매트릭스 영화는 굉장히 정말 훌륭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내용과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숟가락에 이렇게 이제 포마드 이렇게 휘잖아요. 신동들이 휘었다 휘었다 휘었다. 우리 물리 세계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아니 이게 뜨겁게 달군 것도 아닌데 숟가락이 왜 휘어요? 이건 불가능한 시스템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고정된 거고, 너는 변하지 않는 거고, 나는 이렇게 이꼴로 만들어진 거고, 여기는 수많은 제한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그네들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숟가락은 없지. 없다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은 시스템을 갖고 살아갑니다. 한치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없다부터 시작을 할 수 있나요? 카르마가 있는 상태에서 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지 이건 사실은 영원히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이죠. 이 모든 시스템이 이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스템이 없다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는 이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예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판을 뒤집는 거죠. 우리도 없다부터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상호작용하는 모든 관점과 시스템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있는데 이거를 비워, 없애. 이렇게 가시겠어요? 아니면 있긴 하지만 나라는 게 없어. 부터 시작하는 게 더 빠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강요하고 있나요? 아니, 이게 있는데 왜 자꾸 없애? 이거는 세계관에 관한 거예요. 이 세계관은, 그렇잖아요. 제가 자꾸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계관은 모든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기본 그냥 규칙인 거예요. 근데 규칙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완전해요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이미 당신은 모든 걸 가졌고, 이미 당신은 완전하고, 무한한 존재예요. 라고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를 안 하고 여전히 믿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얘기를 해줄 거예요. 또 아직도 아닌 거 같니? 사실은 그게 맞는데, 시작점을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무한의 자리로 자꾸 놓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곳에 있었고, 언제나,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없다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점점점 그냥 미궁속으로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기준점을 제로로 갖다 놓고 시작을 하자고요. 믿기지 않아도 좋아요, 지금은. 근데, 언젠간 이해가 될 거예요. 제로부터 무한한 거에서 모든 세계가 있지만, 사실 모든 그 처음의 시작은 모든 것이 사라진 제로 포인트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제로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양자진공 얘기를 써놨지만, 모든 것들이, 모든 이 파동들이, 이 우주에는 모든 것들이 무한한 상태로 있잖아요. 이 0.3은 모든 것들이, 파동들이 시작된 곳이에요. 여기에서 드러났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온다고요. 사실 모든 것들의 시작은, 이 무한한 0점의 지점부터 무한한 지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들도. 근데 지금은 내가, 수많은 이 시스템 속에서 내 어떤 카르마에 의해서, 인과에 의해서, 내 어떤 전생의 어떤 무언가들에 의해서 내 성격과 내 무의식과 뭐 오만 가지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모든 인생이 시작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태초라는 게 언제가 있었겠죠. 태초에는 0점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언제 끝날까요? 이 모든 게 소멸되면 끝이 날까요? 그것도 하나의 답일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로 가버려도 끝나요. 이 모든 게 매트리스 속이었다는 것을 각성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끝나버릴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이 엄청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기준점, 어떤 세계관 속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선택하느냐. 그 기준점의 문제인 거예요. Create your life with Zero.